2019년 일본이 말했습니다. 한국, 일본 부품 없인 24시간도 못 버틴다. 외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 산업의 심장인 CNC 핵심 부품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공장이 동시에 흔들렸고 단기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계는 고개를 저었죠. 끝났다. 그러나 5년 뒤, 그 기술 봉쇄는 오히려 일본 산업의 붕괴를 불러오는 부메랑이 됩니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되고 기술은 무기가 아닌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기술 봉쇄를 찢어버린 대한민국의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행 CNC 핵심 부품 전면 수출 금지, 즉시 효력 발생. 2019년 7월 12일 오후 2시. 그 공문이 발송되는 순간 저는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엔지니어 인생 중 가장 중대한 결정이 실행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손에 든 커피잔이 미지근하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 속에서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삼성 평택 반도체 8인치 라인 가동 중단. 붉은 경고등이 켜졌죠. 이어서 두 번째, 현대중공업 울산 독생 라인 정지. 세 번째, 거제 대우조선 블록 제작 라인 멈춤. 화면 속 붉은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뿌듯함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후지모토 켄타로입니다. 히노미스 중공의 수석 엔지니어였죠. 30년이요. 제 인생 절반을 CNC 기술에 쏟아부었습니다. 손끝으로 만진 설계도만 수천 장이고 밤을 새운 날만 수백 일이었어요.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플래시백. 3시간 전 도쿄 본사 37층 회의실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론 도쿄타워가 보였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회의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죠. 회색 정장을 입은 정부 관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 국장, 외무성 참사관, 그 옆엔 대기업 임원들. 저도 그 사이에 앉아 있었고요. 제 손엔 붉은 표지의 보고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3개월간 밤잠 설쳐가며 만든 자료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산업 일본 의존도 분석 및 대응 전략.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흥분이었죠.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어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후지모토 상 설명해 주시죠.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숫자들이 빽빽했어요. 저는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장비 일본 의존도 2015년 78%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현재 61%로 감소했습니다.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조선 부품은 더 심각합니다. 85%에서 69%로 떨어졌고요.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72%에서 58%. 숫자를 말할 때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 속도라면 5년 안에 한국은 우리 기술을 완전히 대체할 겁니다. 시장 절반을 잃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들렸죠.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였으니까요. 한국 산업은 우리 CNC 기술 없이는 72시간도 버티지 못합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추고 조선소가 정지하고 자동차 공장이 서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얼굴 근육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설계한 기술 종속 구조가 지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CNC 제어 칩 하나, 정밀 베어링 하나, 특수 센서 하나. 그 작은 부품들이 한국 산업 전체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라카와 유스케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언제 실행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입니다. 제 대답은 즉각적이었어요.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으니까요. 결정은 빨랐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죠. 부품 수출 중단.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바로 그 공문이 발송됐던 겁니다. 저는 본사 모니터링룸에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 거래처 상황이 표시되는 곳이었죠. 한국 쪽 화면만 켜놨습니다. CNC 제어 칩 한 조각이 사라지자 한국이 흔들렸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 채널이었죠.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한국 산업 가동률 급락. 삼성 반도체 비상. 현대중공업 납기 차질 우려. 앵커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화면엔 멈춰선 공장들이 비쳤죠. 입술이 뜨거웠습니다. 계획대로였으니까. 정확히 제가 예측한 72시간 안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산업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날 한국 언론은 일면 톱 기사를 뽑았어요. 제조업 붕괴 위기. 공장 가동률 급락. 수출 차질 불가피. 저는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사진 속 한국 노동자들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멈춰선 기계 앞에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니, 승리감이었죠.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온몸을 감쌌어요. 동료들이 축하했습니다. 후지모토 상 대단합니다. 30년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군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곧 일터를 잃게 될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억눌렀어요. 이건 비즈니스라고 감정을 섞어선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한 낡은 공장에서 작업복을 걸치는 남자가 있었다는 걸. 그의 이름은 정민호. 30년 경력의 현장 베테랑이었죠. 그는 TV 속 일본 관료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죠.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어요. 그날 밤 정민호는 공책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서요. 분노가 아닌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절박함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술 봉쇄 직후였습니다. 한국이 패닉에 빠졌죠. 저는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공장들이 멈춰섰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한국 산업부가 긴급하게 움직였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협력을 모색한다고 했죠. 대화를 원한다고 함께 해법을 찾자고. 저희는 무시했습니다. 완전한 무시였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은 읽지 않았죠. 공문은 서랍에 처박아뒀어요. 왜 대화를 해야 합니까? 기술 없이 무릎 꿇을 텐데요. 그런데 그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죠. 후지모토 상 한국 정부 관계자가 방문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내세요. 도쿄 히노미스 중공 로비. 저는 37층 회의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보였어요. 한 명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깔끔했죠. 다른 한 명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어깨가 넓었어요. 기술자의 체형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올라왔습니다. 37층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정장 입은 사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현석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라고 명함을 내밀었죠. 그 뒤로 작업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민호 CNC 기술자라고 했어요. 저는 일부러 의자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서서 이야기하게 만들었어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쳐다봤죠. 부품도 없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게 깔렸습니다. 일부러 낮은 톤으로 말했어요. 압박하려고요. 이현석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손잡지 않으면 당신들도 타격을 입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타격이라니 우스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국이 우리에게 무슨 타격을 줍니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기술은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부품은 우리가 만들죠. 시장은 우리가 지배합니다. 이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72시간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72시간째입니다. 공장들이 멈췄죠. 노동자들이 집에 갔습니다. 수출 계약이 취소되고 있고요. 말하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요. 여유롭게요. 협력이요? 무슨 협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줄 게 뭡니까? 그때였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요.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무릎 꿇는구나. 하지만 정민호가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요.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절망도 아니었죠. 불타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뜨겁게요. 정민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절박함이 한 단어씩 끊어서 말했어요. 곧 우리의 기술 설계도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죠.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등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죠. 저는 재빨리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기술은 감정이 아닙니다. 절박함으로 CNC를 만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손이 떨렸어요. 30년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드는데 30년 걸렸습니다. 당신들이 몇 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현석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문서 한 장을 꺼냈죠. 우리 정부는 54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CNC 개발에. 저는 비웃었습니다. 540억 원? 우리는 그 10배를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간. 정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절박함입니다. 그 눈빛이 또 저를 찔렀습니다. 당신들은 기술을 무기로 썼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생명으로 만들 겁니다. 협력 제안은 일축됐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그들을 내쫓았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세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타워가 보였어요. 햇살이 반짝였죠.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민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절박함이 설계도가 된다는 그 말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날 밤 저는 승리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동료들과 건배했죠. 한국은 끝났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고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정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개를 숙인 자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태풍을 준비하는 자였죠. 그날 밤 귀국행 비행기 안. 정민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죠.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어요. 절박함이 설계도가 된다. 그는 그 말을 노트 첫 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는 소부장 자립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KCNC 개발에 540억 원을 배정했죠. 발표 당일 산업부 기자회견장의 모습이 일본 뉴스에도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죠. 540억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일본은 30년간 수천억을 들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고요. 한국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일본 기술을 몇십 년 만에 따라잡겠다니 황당하다. 정부가 정신을 놨다. TV 토론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가 말하더군요.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CNC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패널이 거들었죠. 일본이 얼마나 앞서 있는데요. 기술 격차가 30년입니다. 30년. 저는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아니, 한국이 웃긴 짓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정민호는 기자회견장 뒤편에 서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요. 기자들의 조롱이 쏟아졌지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회견이 끝나자 묵묵히 실험실로 향했다고 하더군요. 경기도 안산 낡은 공단 건물 3층. 저는 나중에 사진으로 그 장소를 봤습니다. 문을 열면 녹물 냄새가 코를 찔렀을 거예요. 천장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바닥엔 기름때가 얼룩덜룩했습니다.
실험실이라 부르기엔 초라했습니다. 오래된 CNC 장비 5대, 녹슨 작업대, 20년 된 컴퓨터 몇 대. 연구원은 겨우 15명이었어요. 대부분 은퇴를 앞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젊은 인력은 오지 않았죠. 미래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50대 연구원 김수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고 합니다. 정 팀장, 진짜 이게 됩니까? 일본은 최첨단 시설에서 수백 명이 달라붙었는데 40대 연구원 박진수가 거들었다고 해요.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합니다.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정민호는 천장을 올려다봤다고 합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천장, 또 깜빡거리는 형광등. 그리고 작업대에 손을 짚었다고 해요.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을 겁니다. 녹이 손에 묻었겠죠. 정민호는 그 녹을 물티슈로 닦으며 조용히 웃었다고 합니다. 우린 540억이 아니라 540억 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김수철이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해요. 팀장님, 저도 현장 30년인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민호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수철 형,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습니까? 정적이 흘렀겠죠. 일본 부품 없이는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노동자들이 집에 갔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김수철이 입술을 깨물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죠. 첫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정민호는 일본 CNC 구조도를 벽에 붙였다고 해요. 인터넷에서 찾은 특허 문서들이었죠. 불완전했습니다. 핵심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빈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1차 시제품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설계도를 보며 하나하나 조립했다고 해요. 부품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납품받았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졌죠. 일본 제품보다 10배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3주가 걸렸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어요. 정민호가 스위치를 켰습니다. 기계가 돌아갔다고 해요. 윙.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진동이 심했고요. 1시간, 2시간, 3시간. 연구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다고 합니다. 4시간째, 치익.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온도 상승. 섭씨 85도. 냉각 시스템 작동 안 됩니다. 기계가 멈춰섰습니다. 과열이었죠. 정민호는 장갑을 끼고 기계를 만졌다고 해요. 뜨거웠습니다. 노트를 꺼냈죠. 1차 시도. 가동시간 4시간 17분. 온도 제어 실패. 냉각 시스템 설계 오류. 구체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열이 발생했는지, 온도가 몇 도였는지, 냉각팬의 위치가 어땠는지요. 박진수가 말했다고 해요. 일본 제품은 48시간 연속 가동되는데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린 48번은 더 실패해야 합니다. 2차 시도가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해요. 팬을 3개 추가했죠. 위치도 바꿨고요. 다시 가동했습니다. 이번엔 6시간을 버텼다고 해요. 그리고 B. 시스템 오류. 제어 칩 다운. 화면이 꺼졌습니다. 제어 시스템이 멈췄죠. 정민호는 또 적었다고 합니다. 2차 시도. 가동시간 6시간 32분. 칩 오류. 소프트웨어 제어 불안정. 온도는 해결됨. 3차 시도. 제어 칩 프로그램을 수정했다고 해요. 밤을 새웠죠. 8시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드르르. 기계가 흔들렸다고 해요. 심한 진동이 발생했죠. 테이블 위에 놓인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진동 수치 0.5mm. 정밀도 완전 붕괴. 정민호는 기계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고 해요. 손을 기계에 댔습니다. 떨림이 손바닥으로 전해졌겠죠. 이 진동, 베어링 문제인가? 노트에 적었다고 합니다. 3차 시도. 가동시간 8시간 4분. 베어링 진동. 정밀도 0.5mm 오차. 가공 불가능.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4차 시도에서는 베어링을 교체했다고 해요. 12시간 가동 후 모터 과부하가 왔습니다. 정민호는 탄 냄새를 맡았겠죠. 일주일 후 7차 시도. 새벽 2시까지 프로그램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5시간 만에 소재 접촉 불량이 났어요. 금속판이 미끄러졌다고 해요. 박진수가 벽을 쳤다고 합니다. 젠장, 또 실패야.
정민호는 조용히 노트에 적었다고 해요. 15차 시도. 센서를 3개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기대가 컸죠. 하지만 8시간 만에 센서 오작동이 났어요. 잘못된 신호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태영이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해요. 이거 정말 되는 겁니까? 김수철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고 합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1시간 후에야 돌아왔죠. 눈이 붉었다고 해요. 22차 시도. 정민호는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구동축을 강화했죠. 이번엔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10시간 가동했어요. 그리고 쿵. 구동축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정민호는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부러진 축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겠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그 뉴스를 보며 웃었습니다. 언론이 조롱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한 신문 일면 제목이 이랬습니다. KCNC 개발 실패율 87%. 세금만 축내는 좀비 프로젝트. TV 뉴스에서 전문가가 말했어요.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기술 격차를 몇 년 만에 좁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댓글이 터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냥 일본한테 사. 세금 낭비 그만해라. 540억을 들이래 쳐받고 있네. 저는 히노미스 중공 임원 회의실에서 그 뉴스를 동료들과 함께 봤습니다. 봐라, 역시 한국은 안 돼. 아라카와 부사장이 동의했죠. 540억을 날려먹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네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기록했다고 해요. 온도, 진동, 소리, 재질 반응, 센서 수치, 모터 부하, 베어링 마모도, 윤활유 상태. 모든 걸 적었죠. 노트가 5권 차올랐다고 합니다. 50번째 시도까지 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밤 젊은 연구원 이태영이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고 해요. 팀장님, 이거 정말 되는 겁니까? 손에 든 렌치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땡그랑. 정민호는 아무 말하지 않고 노트를 펼쳤다고 해요. 태영아, 이것 봐. 50개의 실패 기록이 빽빽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실패가 아니었어요. 숫자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정민호가 손가락으로 짚었다고 해요. 1차 때는 4시간 만에 과열됐어. 지금은? 이태영이 화면을 봤습니다. 15시간입니다. 1차 때는 온도 제어가 안 됐어. 지금은? 완벽합니다. 1차 때는 진동이 0.5mm였어. 지금은? 이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해요. 0.08mm입니다. 정민호가 노트를 덮었다고 합니다. 우린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진화하고 있어. 이태영의 눈빛이 바뀌었다고 해요. 바닥에 떨어진 렌치를 다시 집었죠. 한 번 더 해봅시다. 100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다고 해요. 연구원들이 모두 지쳐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18시간 가동했어요. 새로운 기록이었습니다. 비록 18시간 만에 멈췄지만 환호가 터졌다고 합니다. 18시간이다. 우리 해내고 있어. 200번째 시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외부에선 비웃음이 커졌지만 실험실 내부는 달랐다고 해요. 연구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김수철이 말했다고 합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어요. 박진수가 덧붙였다고 해요. 실패 간격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 걸렸는데 지금은 하루 만에 다음 시도를 합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맞아, 우린 빨라지고 있어. 그리고 강해지고 있어. 투지가 타올랐죠. 실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실패는 좌절이 아니었어요. 데이터였습니다. 학습이었죠. 정민호의 신념이 주변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문구가 있었다고 해요. 실패 데이터, 데이터 학습, 학습 진화. 그 아래 숫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실패 횟수 247회. 목표 실패 횟수 무제한. 540억. 그건 단순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주권을 위한 독립운동 자금이었어요. 일본의 봉쇄에 맞선 한국의 선전포고였죠. 그리고 그 선전포고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비웃음 속에서요. 조롱 속에서요. 절박함 속에서요. 한국의 기술자들은 하루하루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300번째 실패 이후의 일입니다. 정민호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요. 실험실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15명의 연구원이 모였죠.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 손엔 기름때가 있었다고 해요. 정민호가 칠판 앞에 섰다고 합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김수철이 말했다고 해요. 자금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어요. 박진수가 덧붙였다고 합니다. 인력도 부족합니다. 우린 15명인데 일본은 수백 명이죠. 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아닙니다. 칠판에 크게 한 단어를 적었다고 합니다. 감각. 연구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감각이요? 정민호가 설명했다고 해요. 베테랑 장인의 촉, 손끝의 반응, 기계가 멈추기 직전의 미세한 신호.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요. 이태영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데이터화합니까? 정민호가 웃었다고 해요. AI한테 배우게 하는 겁니다. 장인의 감각을. 그날부터 정민호는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직전 장인 기술자들을 찾아다녔죠. 부산의 한 공장에서의 일입니다. 60대 기술자 김철수가 오래된 CNC 기계 옆에 서 있었다고 해요. 정민호가 찾아왔을 때 그는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정민호 아닌가, 오랜만이네. 선배님 부탁이 있습니다. 정민호는 센서를 꺼냈다고 해요. 작은 진동 센서와 온도 센서였죠. 선배님의 손길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내 손길이 뭐가 대수라고. 대수입니다. 선배님은 30년간 기계와 대화해 오셨잖아요. 김철수는 기계 위에 손을 올렸다고 해요. 정민호가 센서를 손등과 손가락에 붙였죠. 그리고 기계 몸체에도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김철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고 해요. 너무 미세해서 눈으론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센서는 포착했죠. 이 진동이 느껴지나? 김철수가 말했다고 합니다. 느껴집니다. 이게 멈추기 직전 신호야. 10초 후면 과열이 시작돼. 정민호는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다고 해요. 0.003mm의 진동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파수 분석 결과 17.3Hz에서 18.1Hz로 미세하게 상승했죠. 김철수는 그걸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선배님, 이 감각을 더 기록해도 될까요? 얼마든지. 3시간 동안 김철수의 모든 동작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손의 위치, 압력, 떨림의 패턴, 반응 속도를요. 대구의 한 작업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장인 박종석이 금속 부품을 두드렸다고 해요. 땡땡땡. 정민호는 고성능 마이크를 가져다 댔다고 합니다. 온도에 따라 소리가 달라. 박종석이 설명했다고 해요. 20도일 때 이 소리. 들리나? 땡. 낮고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40도일 때 이 소리. 땡. 조금 더 높고 명랑한 소리였죠. 정민호는 주파수 분석기를 확인했다고 해요. 20도일 때 432Hz, 40도일 때 478Hz. 온도 1도 차이에 2.3Hz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종석은 그 미세한 차이를 귀로 구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인의 귀네요. 60년 이 일했으니까.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도 있었습니다. 50대 용접공 이상훈이 불꽃 속에서 금속을 이었다고 해요. 치지직. 불꽃이 튀었습니다. 색깔을 봐. 이상훈이 말했다고 합니다. 주황색일 때는 아직이야. 정민호는 색온도계로 측정했다고 해요. 1180도였습니다. 흰색에 가까워질 때가 적정 온도지. 불꽃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340도였죠. 지금이야. 이상훈은 눈으로 그 160도 차이를 구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3개월간 전국을 돌았다고 합니다.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인천, 평택. 장인 150명을 만났어요. 손놀림, 진동 감지, 온도 판단, 소리 인식, 색깔 구별, 압력 감각, 속도 조절. 모든 감각을 기록했죠.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실험실에서 정민호는 노트북 6대를 켰다고 해요. AI 학습 프로그램을 실행했죠.
이제 AI한테 가르칠 겁니다. 장인의 감각을. 150명의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처음엔 AI가 따라하지 못했다고 해요. 컴퓨터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학습 실패. 데이터 부족. 정확도 12%였습니다. 이태영이 말했다고 해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더 모아야 해요. 정민호는 다시 전국을 돌았습니다. 경남, 전북, 충남. 한 달 만에 50명을 더 만났어요. 총 200명의 장인이었습니다. 실험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을 켰죠. 학습 중. 정확도 23%. 김수철이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아직 멀었네요. 더 모읍시다. 2개월 후 총 300명의 장인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정민호는 밤을 새워 입력했다고 해요.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새벽 5시 학습 완료 알림이 떴다고 합니다. 정확도 41%. 박진수가 소리쳤다고 해요. 올라갔어. 2배가 올랐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았죠. 제주도의 70대 장인, 강원도 산골의 60대 기술자, 거제도 조선소의 50대 용접공. 6개월 만에 500명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실험실에서 모두가 모니터 앞에 모였다고 해요. 학습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정확도 58%. 이태영이 주먹을 쥐었다고 합니다. 절반 넘었다. 하지만 정민호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직 부족해. 최소 80%는 넘어야 해.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민호의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해요.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죠. 총 800명의 장인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정민호가 마지막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학습 시작. 1시간이 걸렸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죠. 학습 완료. 정확도 74%. 김수철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팀장, 우리 해냈어. 70% 넘었어. 하지만 정민호는 더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갑시다. 6개월 더 지났습니다. 총 1200명의 장인 데이터를 모았어요. 정민호는 더 이상 설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팠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데이터 입력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고 해요. 학습 시작. 2시간 후.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정확도 89%.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환호가 있었어요. 해냈다. 89%. 정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고 해요. 1년 6개월 1200명의 장인.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AI가 장인의 손끝 감각을 학습하기 시작했어요. 진동 0.003mm 변화 감지, 온도 1도 차이 인식, 주파수 2Hz 변화 포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고장나기 72시간 전 징후 예측이었습니다. 실패는 여전히 반복됐습니다. 400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정민호는 혼자 실험실에 남아 있었다고 해요. 기계가 20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정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20시간 조금만 더면 되는데. 600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AI가 경고를 주기 시작했어요. 36시간 후 모터 과부하 위험. 이태영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팀장님, AI가 예측했습니다. 정민호는 36시간 전에 미리 모터를 교체했다고 해요. 이번엔 28시간 가동했습니다. 멈췄지만 다른 이유였어요. 센서 오류였죠. 달라지고 있어. 우린 배우고 있어. 900번째 시도에서 터닝 포인트가 왔다고 합니다. AI가 말했어요. 48시간 후 베어링 과열 예상. 정민호는 48시간 전에 베어링을 교체했다고 해요. 그리고 기계를 돌렸습니다. 30시간, 35시간, 40시간, 48시간을 넘었어요. 연구원들이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50시간 아직 돌아갔어요. 60시간, 72시간. 이태영이 비명을 질렀다고 해요. 72시간이다. 3일이야. 하지만 정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 80시간, 90시간, 100시간. 기계가 여전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997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화면을 보고 소리쳤다고 해요. 패턴 발견했습니다. 정민호가 달려왔습니다. 뭔데? 온도와 진동이 연동되고 있어요. 이걸 동시에 제어하면 998번째 시도 실패했습니다. 999번째 시도도 실패했어요. 1000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손이 떨렸다고 해요. 스위치를 켰습니다. 10시간, 20시간, 30시간, 50시간, 72시간, 100시간, 120시간을 넘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정민호는 그 경고를 받고 미리 조치했다고 합니다. 실패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050번째 시도에서 84시간 가동 후 멈췄습니다. 하지만 AI가 미리 알려줬죠. 72시간 후 센서 오류 예상. 정민호는 센서를 교체했다고 해요. 1100번째 시도 96시간 가동했습니다. 연구원들이 환호했다고 해요. 4일이야. 4일을 버텼어. 1200번째 시도 108시간 가동했습니다. 김수철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우린 해내고 있어. 1500번째 시도에서 돌파구가 왔습니다. 정민호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했다고 해요. 온도와 진동을 동시에 제어하는 방식이었죠. 120시간 가동했습니다. 5일이에요. 2000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실패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해요. 초기 73%에서 68%로 내려갔죠. 한 달 후 2500번째 시도. 실패율 59%였습니다. 정민호는 칠판에 그래프를 그렸다고 해요. 하얀 곡선이었죠. 보이죠? 우린 이기고 있어요. 3000번째 시도를 넘어섰을 때 실패율 47%. 드디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매번 새로운 방식이었다고 해요. 같은 실수는 없었어요. 12,000건의 실패가 쌓였습니다. 그게 전부 데이터가 됐죠. 그 속에서 감각의 알고리즘이 구축됐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 모든 걸 몰랐습니다. 히노미스 중공정보분석팀의 젊은 분석가 사토가 보고서를 들고 제게 왔을 때까지요. 부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KCNC 오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토는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프가 펼쳐졌죠. 최근 6개월간 오류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빨간 선이 들쭉날쭉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론 하얀 곡선이었어요. 실패율은 여전히 높지만 그 형태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학습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진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1차 시도 때는 4시간 만에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평균 18시간입니다. 그게 전부인가? 실패 원인도 다양해졌습니다. 초기엔 온도, 진동 같은 단순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복합적인 오류들입니다. 이건. 사토가 말을 멈췄어요. 이건 뭔가? 이건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의 끝을 찾고 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건 위험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반짝였죠. 5년 전 정민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된다. 그 말을 제대로 읽었어야 했습니다.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정민호가 KCNC 최종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2,847번의 실패, 1,200명의 장인 데이터, 540억 원의 투자.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요. 실험실은 조용했다고 합니다. 15명의 연구원이 숨죽이며 모니터를 바라봤죠. 정민호는 스위치 앞에 섰다고 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요. 김수철이 말했다고 합니다. 팀장, 준비됐습니다. 정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윙. 소리가 부드러웠다고 해요. 이전과 달랐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니터에 수치가 떴어요. 온도 정상, 진동 안정, 제어 정상. 과열 없음. 2시간. 오류 없음. 5시간. 진동 0.001mm. 안정적입니다. 10시간.
모든 수치 정상. 연구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해요. 팀장님, 지금 10시간째입니다. 정민호는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손이 떨렸죠. 김수철이 어깨를 잡았어요. 팀장, 우리 해냈어. 15시간, 20시간, 24시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민호가 눈을 떴다고 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됐다. 그 한마디가 실험실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이 환호했어요. 와. 이태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해요.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박진수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쥐었다고 합니다. 4년이다. 4년 만이야. 김수철은 정민호를 안았다고 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죠. 고생했네. 정말 고생했어. 4년간의 절박함이 터져나왔습니다. 12,847번의 실패, 540억 원의 조롱, 무수한 밤샘.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48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도 성공했습니다. 72시간 테스트도 성공했고요. 성능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밀도 0.001mm 오차. 일본 히노미스 중공 제품과 동급이었어요. 아니, 어떤 부분은 더 정교했습니다. 특히 곡선 가공에서 0.0008mm. 일본 제품을 뛰어넘었죠. 가격 부품 원가 계산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본 제품 1억 5천만 원, KCNC 1억 2백만 원. 68%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AI 기반 자가 진단 시스템. 고장 나기 72시간 전 경고, 부품 교체 시기 자동 알림, 최적 작동 조건 실시간 제한. 일본 제품엔 없는 기능이었죠. 뉴스가 터졌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아침 커피를 마시며 TV를 켰는데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형 CNC 개발 성공. 일본 기술 종속 완전 탈피. 정밀도 일본 제품 동급. 가격은 30% 저렴. AI 자가 진단 기능 세계 최초 탑재. 커피잔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자회견장 화면이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정민호가 단상에 섰습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죠. 4년 전 540억이 조롱받았습니다. 정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12,847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됐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화면 속 정민호. 5년 전 히노미스 중공 회의실에서 고개 숙이던 그 남자. 절박함이 설계도가 된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이럴 수가. 그날 저는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병가를 냈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모두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2024년 4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전시회였죠. 72개국 6,500개 기업이 참가했어요. 한국 부스에 KCNC가 전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실시간 중계를 지켜봤어요. 정민호는 조용히 기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요. 첫날 아침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독일 엔지니어 한 명이 잠깐 멈췄어요. 이거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한국입니다. 아, 한국.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프랑스 바이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CNC? 일본 거 쓰면 되는데. 미국 기업 구매 담당자도 말했습니다. 한국도 CNC를 만드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오전 내내 그랬다고 해요. 관심 없음이었죠. 김수철이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역시 쉽지 않네요. 정민호는 묵묵히 서 있었어요. 기다립시다. 오후 2시 실시간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정민호가 스위치를 켰어요.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스테인리스 강판 위에 복잡한 곡선을 그렸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어요. 소음이 적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 한 명이 멈춰섰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봤어요. 이거 정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0.001mm입니다. 곡선 가공은요? 0.0008mm. 독일 엔지니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기계를 만져봤죠. 진동을 느꼈어요. 진동이 거의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AI가 장인의 감각을 학습했습니다. 진동, 소리,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죠. AI요? 네, 고장나기 72시간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독일 엔지니어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72시간이면 사전 조치가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멘스 구매 담당입니다. 상담 가능합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 모니터링룸에서 실시간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가 물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일본 히노미스 중공 제품의 68%입니다. 성능은요? 동급이거나 일부는 더 우수합니다. 특히 곡선 가공에서. 미국 항공우주업체 바이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가 진단 시스템에 대해 더 설명해 주세요. 정민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베어링 마모도, 모터 부하, 센서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72시간 전에 알림이 갑니다.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테스트 결과 다운타임이 87% 감소했습니다. 박람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영국 기업 대표가 물었어요. 일본 제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민호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정밀도는 동급, 가격은 32% 저렴. 그리고 AI 진단은 우리만 있습니다. 독일 언론이 달려왔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죠. 한국이 일본 기술 봉쇄를 역전시켰습니다. AI와 장인 감각의 결합.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현장 계약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지멘스 3대, 프랑스 르노 5대, 미국 보잉 10대, 영국 롤스로이스 2대, 이탈리아 페라리 4대, 스페인 산탄데르 3대, 네덜란드 필립스 2대, 스웨덴 볼보 6대. 단 3일 만에 15개국 37개 기업, 계약 127대, 금액 1294억 원이었습니다. 정민호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다고 해요. 4년 전 540억이 조롱받던 그날이 지금 1294억의 수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링룸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손에 든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라카와 부사장이 들어왔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후지모토 상 큰일입니다. 뭡니까? 독일 거래처 3곳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제품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랑스였어요. 미안하지만 KCNC로 전환하기로 했네.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더군.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울렸어요. 영국이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AI 진단 기능이 매력적이더군요. 하루에 12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부 계약 취소였어요. 회사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전일 대비 마이너스 3%, 오전 11시 마이너스 7%, 오후 1시 마이너스 12%, 장 마감 마이너스 18%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막으려던 게 이거였구나. 5년 전 제가 설계한 기술 봉쇄가 지금 한국의 폭발적 성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정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회의실에서 고개 숙이던 그 남자가요. 절박함이 설계도가 된다.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노버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KCNC는 세계산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어요. 37개국에서 54개국으로 계약 대수 127대에서 483대로 시장 점유율 0%에서 23%로 늘어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기술 충격이라 보도했습니다. 한국 KCNC 세계 시장 석권. 일본 CNC 산업 비상, 주요 거래처 이탈. 기술 봉쇄 역풍, 한국이 새로운 표준 만들어. 저는 매일 아침 그 뉴스들을 봤어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죠.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정부 관료 10명, 주요 기업 대표 15명.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스크린엔 KCNC를 도입한 54개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죠. 히노미스 중공의 취소된 계약 리스트도 나왔어요. 독일 8건, 프랑스 6건, 미국 12건, 영국 5건. 총 47건, 금액으로 712억 엔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바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후지모토 상 왜 그때 한국을 봉쇄했습니까? 결과가 이겁니다. 미쓰비시 임원이 물었어요. KCNC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뭘 놓쳤습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각입니다. 감각이요? 우리는 기술을 수치로만 봤습니다. 0.001mm, 72시간 연속 가동. 숫자였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사람의 감각을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장인 1200명의 손끝 감각을요. 그걸 AI가 학습했죠. 도시바 전무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회의는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일본의 오만이 만든 자충수다. 기술 봉쇄가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다. 젊은 연구원 사토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KCNC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베테랑 엔지니어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더 우수하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역전된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기술의 방향 자체가 달라졌어요. 경제산업성 국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린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진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우리 기계는 고정돼 있습니다. KCNC는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정적입니다. 산업 4.0 시대엔 학습하는 기계가 이깁니다. 일본 정부는 3천억 엔 규모 차세대 CNC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는 KCNC로 기울어 있었어요. 히노미스 중공 주가는 한 달 만에 40% 폭락했습니다. 2달 만에 53%가 됐죠. 인재들이 떠났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사표를 냈어요. 저는 그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어디 갑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KCNC 기업이 저를 스카웃했습니다. 연봉 2배를 제시했어요. 일주일에 3명씩 떠났습니다. 한 달이면 12명이었죠. 6개월 만에 72명의 엔지니어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타워가 보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죠.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5년 전 정민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된다. 그 말을 제대로 읽었어야 했습니다. 피로가 아니었어요. 후회였습니다. 2025년 가을이 왔습니다. KCNC가 세계 표준으로 완전히 굳어졌어요. 시장 점유율 37%. 일본 기술은 완전히 낙오됐습니다. 히노미스 중공은 더는 버틸 수 없었죠. 주가는 5년 전의 40% 수준, 매출은 절반으로, 직원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만에 거는 전화였죠. 정민호에게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담담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후지모토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기억하십니다. 5년 전 히노미스 중공 회의실. 기억합니다. 정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때 제가 당신의 눈빛을 제대로 읽었어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절박함이 설계도가 된다고 했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았습니다. 정민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민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술 교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물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진심으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30년간 기술을 무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생명력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으셨군요. 네,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설계했던 봉쇄 전략이 결국 일본의 변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3개월 후 서울 연구소에서 정민호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작업대 위엔 새로운 도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생명력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 이제야 배웁니다. 30년 걸렸지만 정민호가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다음 세대 CNC입니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 AI를 더 발전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엔 전 세계 장인 5,000명의 감각을 학습시킬 겁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일본의 정밀함과 한국의 진화 능력, 두 나라의 기술이 만났습니다. 양국은 KCNC 기반 공동 연구를 시작했어요. 일본은 처음으로 기술 리더가 아닌 협력자로 나섰습니다. 한국은 자신감과 겸손을 함께 품은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죠. 6개월 후 차세대 KCNC가 공개됐습니다. 정밀도 0.0005mm, AI 학습 능력 전 세대 대비 3배, 고장 예측 96시간 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일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기술이 정치도 자존심도 아닌 미래라는 사실이 산업계 전체에 퍼져갔습니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된다. 그 한 문장이 한 나라를 바꿨습니다. 결국 한 시대를 움직였죠. 봉쇄에 맞선 절박함이 기술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기술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뛰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이 봉쇄한 건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절박함을 봉쇄하려 했죠. 하지만 절박함은 봉쇄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설계도가 됐고 기술이 됐고 미래가 됐습니다. 기술 종속에서 기술 주권으로, 조롱에서 환호로, 봉쇄에서 협력으로.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절박함이 가장 강력한 설계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설계도로 만든 기술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력이라는 것을요. 세계는 이제 압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단순한 라벨이 아니라는 것을요. 12,847번의 실패, 540억의 조롱, 1,200명의 장인, 5년의 절박함.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